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0일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된 날 네, 드라이브 특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저도 도 기자님 미국 간 사이에 나도 좀 해외를 나가봐야겠다. 네네. 예, 계획을 짰어요. 절로 또 혼자 날리려고 그랬군요.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계속 남들 나가는 거 보니까 배 사실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몇 번 프로젝트가 망가지다 보니까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잘 다녀오세요. 이곳은 지금 네, 서울 여의도 IFC 이게 뭐지? 여기 1, 2, 3 있잖아요. 이거 완인가? IFC 원이요. 원에 32층. 여기 진짜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날 때. 스위트룸. 네, 전망대 32층에 있는 시트릭스 코리아가 장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드디어 저희 보도자료 받았나요? 받고 있나요? 여전히 안 오나요? 그럼요. 네, 어쨌든 도 기자님 미국 가 있는 사이에 저희가 욕한 게 들었는지 네이버가 댓글을 드디어 수정하겠다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도 설왕설래가 좀 많네요. 네이버가 진짜로 포기를 한 거냐. 그러니까 잠깐 볼게요. 어떻게 내놨냐면 대응책이 모바일 이제 첫 화면 페이지 이제 구글처럼 그냥 검색하게끔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아웃링크 기사 클릭하면 아웃링크로 가겠다. 뭐 댓글 운영권 이양 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뉴스 그러니까 저는 도 기자님 이 얘기 듣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마트에다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 비유가 괜찮지 보세요. 이마트가 불량품을 전시해 놨어. 너무 많아.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막 아우성이야. 그 밑에 막 또 쓰레기들이 또 난잡해. 근데 그 납품하는 사람들만 문제인 거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요 밑에 쓰레기 갖고 막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보통은 이마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안 벌어진다. 왜? 그럼요. 이마트 손님 그다음에 고객의 클레임, 자기네 매출의 하락.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량품을 납품한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사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된 간담회가 이게 드루킹 댓글 수사 이슈였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 댓글 논의가 갑자기 이 위에 상품 얘기로 갑자기 바뀌어. 그리고 그러면 전 그런 거죠. 이 상품이 그러면 좋은 상품이었냐? 실검? 뭐 저도 맨날 보도자료 씁니다만, 보도자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외신 기사를 쓰거나. 번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상품을 엄청나게 공급해놓고,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정작 이걸 들어가는 고객들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그 발주처와 불량품을 제공하는 사람들끼리의 논쟁. 그러니까 정작 최종 소비자는 빠져 있는. 그죠. 고객은 빠져 있는 거죠. 고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써놨죠. 이제 진짜 핵심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하는 층을 바꾸고 바꾸지만 불량품은 계속 납품을 받겠다. 그러면서 돈도 주겠다고 한 것뿐이다. 근데 거기에 고객은 빠져 있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간담회였다. 왜냐면 이런 댓글 뉴스로 인하여 여론이 되게 잘 생성되는데 좀 자기네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게 제 진단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계속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막을 수 있었고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안 했다. 왜 안 했다? 안 했다. 왜냐면 네이버의 전체 상품은 다 클릭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뷰징이라든가 이런 걸 막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광고 상품도 파는 회사가 거기에다가 적용됐던 기술들을 이쪽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내비두고 돈 벌려고 그냥 방치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꼭 집어서 드루킹 쪽만 했잖아요. 네네. 몇 건? 며칠 간에. 그다음에 어떻게 된 게 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 이상하게 하고 그 댓글 이슈인데 왜 거기에다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를 달라고 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네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뭐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는지 저 이해가 모르겠어요. 그 전 또 그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큐레이션 회사다, 유통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마트처럼. 근데 진열된 상품은 많다. 그 겉에서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뒤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머지 컨텐츠를 채울 건 많다.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은 막 뭐 아웃링크 내놔, 뭐 편집권 내놔 하는데 아니 다른 업체에 입점한 사람이 주인 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간담회도 그렇고 그 발표 내용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건 쓰는 사람이나 사용자들 요구, 그리고 왜 미디어가 네이버 채널에 들어가서 주인 행사를 하지? 자기는 그냥 컨텐츠를 하나에 공급하는 하나의 CP일 뿐인데 웃기잖아요. CP들이 그렇게 해봐 다 쳐내지. 여기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막 네이버를 강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뭐 하나 몰라,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었고, 언론사들의 그때 저희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언론사들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일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정책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뭐 뉴스 제2위원회 매체가 지금 70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0개에서 설문을 돌려서 70%의 미디어가 응답을 했고, 그 중에서 한 곳만 아웃링크 찬성하고, 그 다음에 보류 20개. 아웃링크 방식이 아마 어떻게 적용이 될지 본인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소셜 댓글. 근데 이제 겉에서는 막 모든 미디어가 아웃링크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전 쏟아졌는데 정작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간사한 거죠. 왜냐면 이거 뭐 그냥 정말 어떻게 적용되지도 그러니까 좀 고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고찰도 없고, 그 나머지 되게 50%는 인링크가 편하다. 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아웃링크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댓글 쓰진 않거든. 예, 진짜 그렇지 않은 서재석 PD가 전화 왔어요. 네. 이 아웃링크가 하면 좋다고 해놓고 나서 왜 이 언론사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웃링크의 진실을 알려주마. 아웃링크를 딱 하면 여러분 갑자기 아웃링크, 그러니까 뉴스캐스트 한 다음에 미디어 사이트로 클릭이 가는 순간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했던 광고들이 막 떴잖아요, 최근에. 아니, 그동안 예전에 그쵸, 했을 때 이빨 광고라든가 네네. 치약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비뇨기과, 병원 뭐 이런 성형 것도. 쪽 네. 이슈들이. 근데 그 광고가 왜 떴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단적인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특정 어느 미디어에 그 광고비를 무한정 늘려요, 안 늘려요? 안 늘리죠. 안 늘리죠. 정해져 있죠. 네. 근데 거기 트래픽이 많다고 해서 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요 잘 보시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가 1년에 집행한 온라인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그다음에 TV 광고라든가 광고 금액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트래픽이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군요 해서 더 주질 않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랬다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마케팅 홍보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략 언론사한테 집행할 금액들 대략 만들어 놨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갑자기 트래픽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벤토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장고처럼 광고 상품, 그 광고주들이 되면 딱 뛰어드는데 트래픽이 뛰어나면 바로 그걸 소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행할 회사가 없죠. 그럼 끝이. 나갔어요. 다 끝.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을 채운 회사들이 그런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안 받아야 될 회사들이 트래픽이 높다는 이유만 단순하게 딱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누르는 순간 네이버에 엄청난 트래픽이 와. 뭐 그 낚시에 걸렸던 것 때문에. 그럼 네트워크 트래픽하고 서버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엄청난 투자가 돼야 이 트래픽을 감당하잖아요. 감당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광고 수익이 몇 배가 훨씬 뛰어야 이것도 상쇄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보세요. 않다. 기존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 누른 다음에 누르고 나서 바로 또 나와요. 사용자들이. 왜냐면 되게 요즘 모바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갖다든 PC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PC 할 때 그 기사를 갖고 누른 다음에 이 사이트에 왔구나. 나는 이 기사 다 읽었으니까 다른 뉴스도 읽어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 기사 읽다가 잠깐 치료하다가 그냥 또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래픽이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수가 엄청 커졌어. 근데 위에 있던 치료 시간은 동일했어. 더 짧아졌거나.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야? 트래픽은 엄청 한데 치료 시간이 5초도 안 돼. 그럼 그 사이트가 광고 집행하기에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보세요. 그럼 광고주들이 거기에 집행할 것 같아, 안 해요? 안 하죠. 네. 트래픽이 와 봐야 트래픽 온다고 좋죠. 좋아하는데 보세요.
트래픽 비용 내야지. 그게 네이버면 상관은 없죠. 왜냐면 네이버는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이 안에서 마음 놓고 놀이터니까. 놀이터니까 놀아. 근데 언론사 사이트는 놀이터도 아닐 뿐더러 갔다가 에이씨 하고 나가.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아니 이 사이트는 트래픽은 많은데 2초 체류하는데 저희들한테 광고비를 이만큼 가져가시는 게 돼요라고 오히려 광고주들이 물으면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 민망하잖아요. 야 이씨 그 주먹 날라가지고 아유 원펀치 날라가지고 이게 여기 트래픽 그 봤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는 뚝 떨어져. 제목만 보고 확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작은 회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체류 시간이 떨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집행했던 회사들 입장에서도 해외랑 비교해가지고 아니 되게 한국은 이상하네. 왜 동일한 자동차 광고를 외국 자동차 업체가 집행했는데 어디 클릭도 있어. 그러면 노출된 거 말고 그럼 클릭한 대로 합시다. 이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난 모수가 커져버렸다니까요. 전통적으로 클릭했던 사람들도 뚝 떨어져. 모수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조차도 광고 효과가 없어. 그럼 뭘 해도 아웃링크는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끔 돼버렸어요. 왜냐면 이 사이트가 포탈처럼 자유로운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여러분 눌러갔다 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A씨하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말로는 아웃링크 줘요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에다가 괜히 돈 받고 아니 돈으로 투자해야 돼가 하고 광고 효과가 없다고 측정해야 되고 아무라이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다가 또 저번에 한 번에 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보안까지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지금 개발자 뽑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보안팀도 있어야 되고 뭐 불가능하죠. 예전에 또 그 해킹 당해가지고 에듀 서버 전체 광고로 하고 있는 업체들께 해킹 당해가지고 전 언론사한테 다 유포됐다가 나중에 그 네이버에서 기자 그 미디어한테 주는 CMS 그 입력하는 자기가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그 CMS를 주는 거거든요. 접속 권한을. 거기다가 이제 뭐 헤드라인 어떻게 메인 뉴스 뭐 올릴지 사진 뉴스 뭐 올릴지 이걸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미디어는 바로 전송이 중지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에드 서버 관리하는 중소 업체 것까지 받았다가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웃링크에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또 보안 사고 일어나면 또 이거 우리 책임이야? 라고 그러니까 고객들은 야 니네 때문에 자꾸 네 회사 보러 들어갔는데 내가 왜 언론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해킹 당해야 돼? 왜 피싱의 위험에 노출돼야 돼? 악성 코드 이런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와중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들도 말로는 아웃링크가 다인 것처럼 엉뚱하게 댓글 이슈를 갑자기 자기네 네이버에 길들여서 권한을 뺏어오는 쪽으로 집단이즘의 상태로 간 거잖아요. 파워 게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황당했죠. 그러니까 아니 저 그거 자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간담회를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도 웃겼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이슈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갑자기 언론사들이 콘텐츠 유통 이슈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근데 공정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론사가 집단적으로 한 미디어 네이버를 폭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정거래에 위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작은 미디어가 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에 반한다. 근데 되게 웃기게 저는 그래서 전향적으로 네. 뉴스 포기하게 따라서 뉴스제휴위원회 날라가고 저희 늘상 얘기한 것처럼 날라가고 손 떼고 근데 뭐 여기 또 재밌는 게 뉴스 댓글 운영권 이양이에요. 그러면 댓글 운영권을 그러면 어디 이것도 뉴스제휴위원회가 댓글 운영위원회가 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들어가는지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누가 저렇게 알려줬어요. 네이버는 되게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왜 그랬더니 네이버 아이디가 거래가 되고 있다. 어떻게 그랬더니 20개씩 거래가 되는데 개당 4,000원씩 준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네. 50개에서 200개는 개당 2,700원, 300개는 개당 2,300원. 많이 살수록 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0개일 때는 2,000원. 더 웃긴 건 마지막이었어요. 네. 네이버 아이디 구매하시면 다음 생성 무료 아이디 드립니다. 안타깝네요. 네, 다음에 스팸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 한 메일 정말. 따라오나요 그냥? 참 뭐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 근데 이게 아이디 거래가 일단 불법이잖아. 불법 아닌가? 불법이죠, 불법. 그러니까 뭐냐면 불필요하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정책 그리고 뭐 이 댓글 그 이전의 정책은 보면은 한 아이디당 동일 기사의 댓글 3개까지 작성 가능. 뭐 60초 연속으로 뉴스 댓글 막을 수 없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바뀔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처럼
불필요한 거죠. 이거 지금 보면은 뭐 아웃링크 얘기한 게 가장 되게 웃겼는데 아웃링크 달란다고 이제 준 거잖아요. 근데 또 댓글 운영권 이양인 거고. 아니, 주는 게 아니라 니네 원하면 줄게. 아니 보면 드릴게요가 아니야. 제가 볼 때 아 그러니까. 야 너 원하냐? 줄게 이 새끼야. 어. 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아니라 네. 그래 줄까? 너 진짜 이거 원해? 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니네 씨 그거 원하지도 않잖아. 해봐. 아 전제 그러니까 기사를 공급하면서 네. 받는 돈 너 포기할 수 있어? 아니 포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네. 그러니까 미디어들도 이제 이 새끼들 진짜 아웃링크 주는 거야? 이러면 근데 메인에서는 뺀대. 메인에서는 빠지고 거기 그럼 편집 백날 해봐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또 그러니까 네이버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칠 것 같아요. 아 장난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미 계속 자기네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계속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거든. 언론사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들은 야 우리 광고 매출 없으니까 더 줘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이씨 그래 귀찮아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린 따로 뺄게 우린 따로 빼서 우리가 알아서 돈 벌게 이런 얘기인 거고 우리는 큐레이션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언론사 니네끼리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던져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더 웃긴 게 뭐 어느 독자가 뭘 보는지 그것까지 언론사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네. 전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음. 아니 네이버에서 뭘 하든서 내가 그걸 보는 뭘 봤는지를 왜 그 왜 갖고 언론사한테 있어? 아니 왜 그 언론사한테 줘? 그러니까. 제 3자 동의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치 이해가 안 됐으니까. 아니 난 그 인터넷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겨레한테 당신들 우리 쓰는 사람 중에 한겨레 사용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걸 주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진짜 전략적 유통회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 관점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사용자들이 그냥 여기 있는 컨텐츠를 쓰고 있을 뿐. 근데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걸 갖다가 언론사한테 주겠다고? 아, 내가 하는 정보를 왜 그 언론사한테 주지? 나 그 사이트 가지도 않는데 그냥 네이버에 들어있길래 그냥 읽는 건데. 아니 그런 내용 좀 듣고. 근데 뭐 이게 직접 주요 뉴스를 선정해서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한대요. 네이버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 배치하겠다. 네네. 두 번째 화면이 뭘까? 맨 위에 상단에 근데 뉴스판을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히는 거죠? 메인 페이지 위에 이 부분이 막히면. 아니 PC 쪽은 거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PC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전체 트래픽이 어떻게 돼요 했는데 PC 쪽은 뉴스 3%, 모바일은 7. 근데 내가 이게 70이냐 3이냐 근데 깜빡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전체 네이버 트래픽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PC 파트하고 모바일 파트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7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엄청 크긴 한 거죠. 뉴스의 첫 화면의 트래픽. 근데 모바일 화면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만약에 80이다, 90이다 이랬으면 PC는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3%다. 이러면 거의 뭐 근데 내가 볼 때 기자들이 보니까 Q&A 때 그걸 안 한 거야. 그 정확히 니네 모바일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PC의 이 인터넷 전략 담당하는 노땅들이 다 PC에 앉아서 지금 후배들이나 기자들 지시하거든. 그 자기 PC로 보거든. 그래서 이미 자기네는 한 20%도 안 되는 트래픽에 거기서 3% 차지하는 트래픽에 요만큼 먹고 있으면서 거기 떴다고 좋아하는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야 저건 누가 봐도 엿먹어라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 후속으로 좀 질문 좀 계속 하거나 그럼 전체 트래픽이 모바일로 몇 %나 가 있냐. 근데 그게 이미 스마트폰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걔네들이 거의 7, 80% 넘어섰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욕도 했죠. 그러니까 미디어들 바보 같아. 유선 사이트는 트래픽 달라고 하면서 모바일 사이트 가면 계속 인하우스로 트래픽이 잡혀가지고 네이버가 앉아서 지금 모바일로 돈 다 버는데 이 언론사들은 바보처럼 PC 화면만 저기 잡고 그걸 달라고 써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괜히 알려줬잖아. 아 왜냐면 저희가 전 너무 그게 웃겼거든요. 이쪽 네이버는 모바일 봐도 누르면 계속 인하우스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모바일 쪽은 다 돌먹고 있었죠 지금. 그렇죠. 이미 뭐 7, 8년 전부터 엄청나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는 상쇄시킬 거냐. 자기도 안 가본 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되게 웃겨. 이런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구글은 갑자기 이제 뉴스 쪽 큐레이션을 강화시키면서 이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 보고는 구글처럼 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알아서 사람이 편집 안 한 화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편집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상한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어떠한 팩터들 있잖아요. 그 팩터들을 계속 조작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 조작이 가능한 팩터들을 계속 필터링을 해서 죽여줘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그 알고리즘도 깔아고 되나요? 문제 되면? 못 가죠. 알고리즘 워낙 많기도 하고. 아니 뉴스에서 그럼 또 미디어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 입장에서는 거예요. 미디어 입장에서는 야 니네 알고리즘이 투명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 특정 언론사만 밀어준다는 거를 그건 너무 간 것 같아. 아니야 언론사 사람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넘어간 것 같으세요? 너무 간 것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 것 같으세요? 같아. 아니 제정신은 아닌데. 개떼처럼 가가지고 앙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데 저 인간들 제정신이야? 네이버 뭐 툭툭 쳐나고 있잖아요. 아이고 간지럽다. 뭘 뼈다구 하나 던져주니까 좋다고 뜯어먹고 있잖아요. 뼈다구 던져준 것 같은데 3개? 뼈다구 3개? 쬐끄만 뼈다구 3개 네이버. 직접 편집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뒤로 뺀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메인 화면을 그냥 둥그러니 떠있을까? 다른 걸로 채우겠죠. 그렇지. 광고 만빵이지 뭐. 아니 그게 광고 만빵이 아니라 블로그 해야 되나요? 네이버 포스트를 다 띄워주는 거 아닐까? 포스트 가져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포스트에 썼던 업체 거 빼고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 네이버의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뜻에서 그들의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겠다. 딱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그 기사 빼고 그쪽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 글쎄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미지수네요. 내기 한번 해볼까? 뭐 얘기하실까요? 아니 첫 번째 뉴스가 첫 올라가는 번째 화면에 상당 부분을 뭘로 채울까? 뭘로 채울까? 설문 한번 해보죠. 저희 페북에. 미리 나중에 페북에. 그래서 맞추신 분께 기프트콘 쏘겠습니다 하면서잖아요.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뉴스가 사라지는 그 섹션에 과연 뭐가 뭐가 채워줄까? 왜요? 아니 일단 예측은 해보세요. 어떤 콘텐츠들이 채워질까요? 저는 근데 모바일 페이지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굳이 거기에 기사가 없어 사실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다른 사이트들 보면 룰링이 되거든요. 섹터별로. 그러니까 뉴스가 빠진다고 해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판이라든가 뭐 기타 포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블로깅, 기타 뭐 쇼핑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 뭘 채워넣는다? 그냥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 섹션에? 쇼핑이 들어가면 또 쇼핑 업체들이 날릴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네이버 쇼핑 네이버는 뭘 해도 잘 되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쇼핑 1등인데 뭐. 여기 또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네이버 쇼핑은 여러 곳에 막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약간 메리트 있어서 약간 강자인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을 좋아한대요. 아니 업주들이. 그래서 살살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알짜처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쏠쏠해요. 근데 아마 뉴스가 빠진 자리에 쇼핑이 나간다? 지금 어떻게 돼 진짜? 그 구성을 좀 바꾸면 진짜 그 개인화된 뉴스피드판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디스코라고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별도 앱도 모바일도 있고. 근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큐레이션 사이트야. 자기네 서비스가 큐레이션 서비스인데 큐레이션 뉴스 서비스를 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디스코 잘 되고 있나?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어느 뉴스를 보고 해설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전면에 노출해봐. 그러면 어느 언론사들마다 야, 넌 분명히 언론사가 이 첫 화면하고 또 딴지 엄청 걸 거야. 그러니까 뉴스 연예 스포츠 뉴스 연예 스포츠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일단 뉴스에서 아니면 뉴스 별도로 메뉴는 있겠지만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지금 저는 이렇게 됐어요. 쇼핑하고. 근데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모바일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게 올라오잖아요. 만화든 뭐 그쵸. 선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어떤 컨텐츠들이 진짜 전면에 나올지 프라이어티를 줄지가 네. 관건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뭐
저는 개인화가 안 돼 있는데 뭐 판 추가라는 얘기도 있고 뭐 두루두루가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전혀 국민들한테 관심 없는 전 진짜 단언하건데 네이버 사용자들은 별 관심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자빠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 메인에 뭐 있든 진짜 관심이 있을까? 관심은 사실 댓글이었죠. 댓글로 발생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여튼간에 근데 이제 또 매크로 같은 거 막기 위한 댓글 정책 개편도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핵심이 진짜 계정에 대한 관리 강화였는데 그건 맨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상하고 황당한 기자간담회라고 했냐면 이게 댓글 이슈인데 댓글 먼저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발표는 거야. 언론사한테 어떻게 받을까를 먼저 하고 댓글 정책을 발표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왜 댓글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댓글에 대한 어떤 이슈였는데 왜 뉴스 공급권을 처음에 얘기하고 댓글은 나중에 발표하는지 그것도 웃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진짜 말한 대로 그러면 자기네 신뢰도의 문제인데 뉴스 댓글은 그냥 내비두고 다른 데 해왔든 24시간 매크로 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왜 진작에 안 했냐는 거거든요. 진작에 니네 기술이 없었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국 최고의 서비스 네이버 회사가 가장 훌륭한 보안팀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모른다고? 덱들이? 야, 그건 진짜 엔지니어한테 딱이 따지는 거 아니냐. 자기네 직원들한테 그냥 똥물 껴주는 거라고 저희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야, 어떻게 기획팀이나 이 정치팀이 이슈 완전 엔지니어들한테 똥물 그냥 확 봐가지고 우리는 매크로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예요 라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다 침묵해. 우리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기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네이버 내부 고발자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 그런 지점이 좀 안타깝고 근데 그게 먼저 매크로에 대한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댓글에 대한 이 얘기가 먼저 하고 싶었으면 그걸 얘기를 하고 전 왜 하필이면 선거 끝나고 한다는 얘기를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것도 방점이 이번 선거권은 이쪽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지? 그러니까 굳이 테스트를 할 게 필요한가? 이런 건가? 아니 그게 되게 웃기죠. 뉴스 편집이야 3분기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슈는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댓글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론의 근데 물론 그런 거죠. 댓글 갖고 진짜 과연 여론이 바뀌냐? 그리고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할 때 민주당이 애들한테 돈을 엄청 주거나 막 해가지고 정부는 관이 움직이니까 여기에다가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의 스타일인 건지 이게 동급은 아니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그럼요. 뭐 국정원을 가동한 것도 아니고 경찰가 가동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한 정보 것도 아니에요. 조직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쪽에서는 다 비웃냐면 검색 최적화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소셜에서 무슨 사이트에서 우리 거 올려줘요 하면 이제 그 선수들이 다 올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원래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 일상적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이게 문제가 터진 거야? 이런 것도 웃기기도 하고 여튼지 간에 근데 본질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근데 전혀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진짜 어떤 데는 혁신도 안 하고 디지털 혁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썼잖아요. 네이버 가랑이를 바짓가랑이를 잡고 먹고 살면서 네이버에 기사 나가는 것 같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요즘 떨어지고 나니까 더 그런 반성도 안 해요. 응?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맨날 그 공포에 우려스러운 눈으로 봤던 이유가 있구나. 저 새끼 갑자기 네이버에다가 기사 공급하더니 목에 기부스가 들어갔나 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나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네이버가 또 선택해 줬거든요. 예전에 기사 열심히 쓰는데 컨텐츠 좋다고. 근데 되게 고마운 회사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쪽이 선택해가지고 이제 영광이 이제 개고생하다가 진짜 막 편해지고 매출도 진짜 생기고 그런 걸 저는 이제 경험했다 또 한 번 이제 나오고 나니까 그것도 참 웃기구나. 그냥 미디어가 자기네가 할 만큼의 할 걸 제대로 해내지 않다가 유통에 어떤 도움을 얻어서 엄청 잘 나가다가 다시 또 그 유통에서 빠지는 순간 또 그 기자로서라든가 그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죠. 업체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나
어느 분야에 오래 일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 분야에서 계속 하는 분이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네이버 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저길 네이버 나가? 아니야. 야 무시해? 이런 그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 그건 네이버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네이버에 나가면 벌벌벌 네이버에 안 나간다고 하면 얘 뭐야? 막 이런 거죠. 뭐 그게 뭐 유통하고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인정도 안 해주는 거죠. 아 이번 네이버의 이런 행보, 댓글 이슈들은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안타깝습니다. 돈 싸움인데 어쨌든 댓글 정책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디 파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댓글도 상품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댓글은 뉴스를 올려놓고 그 밑에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되게 높게 하고 어뷰징 싸움을 그냥 방치하면서 광고 노출도 계속하면서 광고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다 기사를 옮겼다. 내가 여기에서 댓글을 1위를 하면 커피 쿠폰을 쏠게. 여기에 댓글 1위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되게 좋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멋진 댓글을 달면 제가 식사권을 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벤트도 했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커뮤니티들 수많은 커뮤니티들도 진짜 뭐 일베라든가 뭐 수많은 뽐뿌 뭐 끌리양 뭐 오늘의 유머니 뭐 이런 데서도 실제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오늘의 가장 인기 있는 핫한 거 막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일간 베스트.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네이버는 워낙 더 잘 만드는 거고 냉정히 말하면 이쪽도 이제 기준을 막 갖고 논쟁이 많잖아요. 그 커뮤니티 분들은 어느 근거로 얘네 걸 자꾸 올리냐, 어떤 거 쓰면 자꾸 사라지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커뮤니티에 있는 것들은 로직이 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밑에 있는 아주 로우한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에서 벌써도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조작이 됐거나 IP라든가 IP 라우팅을 하든 뭐라든 간에 다 걸리는데 그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는 네이버에서 이거를 모른다? 아니 왜냐면은 네이버 댓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수년 전부터 계속 팔고 있었고 네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계속 바뀌어서 팔고 있었는 걸 몰랐다? 되게 좀 면피적인 발언이 좀 많아요. 또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왜냐면은 그리고 그 백종원 본 백종원 대표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맛집을 찾고 싶으면 절대 인터넷 블로그와 이런 거를 참조하지 마라. 진짜요? 네, 참조하지 말고 기사님한테 물어라.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가야지만 진정한 참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그러니까 그런 조작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희도 안 알려주잖아요. 문자로만 얘기하잖아요. 어디 맛집 생겼다고? 네, 저한테 같이 가자는 분이 이제 제가 하도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을 끊으시고 가끔 만나다 보면 사진 찍지 마세요. 자꾸 이런 얘기 하시죠. 여튼 네이버의 이런 댓글 이슈가 갑자기 언론사의 컨텐츠 공급권으로 가고 진짜 언론사들의 어떤 디지털 혁신과 생존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안 되는지 고민이 없어요. 아니 망하는 미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망해야 되는데 이제 안 망하는 거죠. 대마불상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면 보는 사람도 없고 구독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살아남고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는 지금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의 이면을 보면은 B2B 미디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점점 안 보고 그러니까 신문 20대는 거의 안 못 내잖아요. 30대들도 엄청나게 작고 그러니까 20, 30대가 보진 않는데 그게 포털한테 공급된 컨텐츠는 클릭하고 누르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부스는 떨어지면 광고 단가도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네이버가 이 언론사들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의 꿈을 네이버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큰 미디어 말고라도 군소, 작은 미디어들 입장에서 네이버에 검색이 되냐, 컨텐츠 궁금하냐 마냐가 엄청난 생존에 관련된 아주 절체절명의 생명선이죠.
그러니까 큰 회사들한테 이제 묻어서 갔다가 이제 이런 거죠. 원래 그리고 저기 뉴스 평가제위원회가 생길 때도 종이신문 주도였어요. 그렇죠. 온라인의 새로운 뉴 미디어들의 등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그 당시부터도 뭐냐면 왜 우리가 영향력도 있고 좋은 컨텐츠를 쓰고 발행부수도 있는데 왜 저런 기사 몇 개 쓰지도 않는 미디어와 네이버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왜 같은 화면에 같은 노출의 권한이 생기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니네들도 노출도 줄여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전통적인 그 기득권의 이슈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까지 뭐 네이버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뭐 뉴스평가제위원회 같은 걸 그럼 니네들이 원하면 자꾸 그럼 밖으로 빼겠다. 그러면 니네들이 그러면 협회도 누구든 전문가 집단이 밖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랑 좀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뉴미디어들이 이제 검색되거나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고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에서 뭐 지금까지 뭐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든 유통권한이 있든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심사평가표 공개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어뷰징하는 미디어가 있는데도 큰 회사들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시모사하고 디모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뷰징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도 잘 알고 네이버도 잘 알면서 그 사람들은 한 번을 찍소리 못하면서 자기네들만 바로 날렸다고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근데 댓글 공작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공작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댓글 공작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커뮤니티 입장에서 보면은 커뮤니티에 뭐 하나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면 경제면 어디에 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럼 링크를 올려오는 그러니까 링크를 기사 전문을 발췌를 못 하니까 링크를 올려놓게 되잖아요. 저작권 위반이니까. 링크를 올려놓게 되니까 가요. 가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댓글을 달고 그러면 중앙일보가 오늘 커뮤니티랑 제휴해가지고 기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쪽 사이트에. 예. 전 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초대박이거든 트래픽 모으는데 누르면 그쪽으로 오게.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어찌됐든 그 댓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 기자님 예전에 저희 그 아이폰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정반합이잖아요 이게 갔다가 뭐 이렇게 좀 독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또 엉뚱한 댓글을 달고 끝까지 읽어라 뭐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은 이 내용이다라고 너 정리를 해주면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커뮤니티의 순 기능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네이버 어떤 포탈 같은 경우들은 조작질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개인들이 쓰는 거라 그러니까 포탈들도 마찬가지인데 댓글들을 성역기 쓰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커뮤니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20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궁금한 거는 일단 네이버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메신저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뉴스들의 어떤 유통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아니면 줌도 있는데 줌 같은 사이트는 댓글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는 논외. 댓글 문제가 없으니까 쓰는 사람이 워낙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줌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자체적으로도 약간 뭐라 그럴까? 거기에는 아웃링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아 그걸 떠나가지고 근데 왜 미디어들이 다음 같은 데 가가지고 야 니네 막 이렇게 돈이 안 되잖아요. 다음 돈이 안 되잖아요. 다음 매출이 얼마예요? 아 그게 만에 못 주. 아 맞다. 다음은 또 돈도 잘 안 줬어요. 네. 다음은 아예 공짜로 주면 실어주고 막 이랬죠. 그래요. 네.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 맞다. 그때도 그래서 블루투스 그래가지고 공급을 안 했구나. 네. 아예 그냥 돈이 안 돼요. 자기네들은 근데 또 그래놓고 안에서 인하우스에다 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도 돈을 안 줘. 네. 그 뭐 자기는 콘텐츠 회사라면서 왜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가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쇼미더머니.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웃기네.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되니까 그쪽 사람은 근데 카카오는 돈이 많잖아요. 카카오 돈 이제 좀 벌고 있는 거죠. 아 예전에 어느 미디어들이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노출되고 나서 아웃링크를 해줬다가 어느 순간에 끊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웃링크를. 그러니까 아마 모바일 지금 나오는 게 계속 사용자의 어떤 경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네네네. 경험에서 아웃링크가 우리 독자들 아니 우리 고객들한테 되게 안 좋은 경험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카카오도 실제 처음에는 뭐 미디어나 작은 실험하는 미디어들도 그 아웃링크를 해서 기사를 클릭하면 그 해당 사이트로 갈 수 있게 해서 트래픽을 많이 몰아주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자들이 아 이거 왜 자꾸 기사를 누르면 가게 해요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안에다가 집행하고 광고를 한 다음에 돈을 줘도 될 텐데 아마 이제 지금 네이버한테 요구하는 미디어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그렇죠. 안 오더라도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발생한 트래픽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옆에 광고한 거 자체를 정확히 통으로 다 달라는 달라는 다 거잖아요.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 아. 예. 요즘은 결국에는 돈에 관련된 문제라서. 임대료 안 내고 그냥 먹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좋은 모델인데? 보통 유통하려면은 이마트에다가 내가 물건 팔려면 내가 거기다가 돈을 내잖아. 네. 근데 지금 미디어들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IT 인프라는 못 되고. 그러니까 걔네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내가 알아서 디스플레이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내가 갖고 나가. 명품의 전략이에요. 그럼 네이버는 뭘로 돈 벌죠?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콘텐츠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누군가가 이제 그걸 걸면 왜 언론사들한테만 주고 수익을 나눕니까? 우리도 블로거들이 그럴 수 있잖아. 우리나라 블로거들이 엄청나게 글을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 내 사이트에 붙는 니네가 블로그 옆에다 붙이는 광고를 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계속 정산해줘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재미난데. 그럼 그만둬 이럴 거예요 아마. 네이버 그랬어요. 진짜요? 그럼요. 요즘 포스트를 엄청 밀었잖아요. 네.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트래픽으로 지금 네이버가 거의 광고 집행하고 그게 동일하잖아요. 지금. 미디어가 집단해서 앙 하는 거 하고. 근데 명수는 여기 국민이 더 많잖아. 포스트 쓰는 사람이. 포스트 쓰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언론사가 한 동일한 논리로 난 창작자인데 당신 내가 들어갔는데 돈 내놓고 일단 전제를 줘. 내가 너희들한테 글을 써주마. 네 포스트에다가 보게 해줄게. 그리고 옆에 광고 다 니네가 집행해. 그 다음에 n분의 1로 나한테 돈 줘. 뭐 블록체인 필요도 없이 돈 바로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블로거들은 비록 네이버가 안에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긴 하지만 동일하다는 거죠. 얘들도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잖아. 네이버 파산인가요? 나중에 물어봐야겠는데? 포스트하고 블로거들한테 왜 그 정책을 안 피세요? 라고 물어볼까? 너무 많아요. 아니 답장이 없을 거예요. 저 새끼 네. 또 왜 저래? 그래서 두 번째 뉴스는 네. MS 소식을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이 하고 트위치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5월, 4월 말 그 페이스북이 이제 보통 상반기에 IT 테크 기업들의 기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자들 행사죠. 5월달에. 4월, 5월, 6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에 있는 시애틀에서 빌드라고 하거든요. 빌드 2018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 또 구글이 구글 I/O 2018 이거를 또 이제 구글 본사에 있는 지역,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았어요. 네, 뭐 근데 둘 다 AI 인공지능 이슈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을 끝냈던 두 컨퍼런스 얘기들 하면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MS 거 보다가 화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어요? 3시간 넘게 해요. 뭐 항상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기존연설부터 이렇게 1시간 내외에서 이렇게 딱 하고 엑기스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싶은지 막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진짜 저걸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런 거죠. 하루만 보고 나가라고 했나? 구글 어차피 지나면 구글 거 보고 자기네 거 안 볼 테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AI였죠 AI. AI가 어떻게 쓸 건가, 네. 어느 부분까지 쓸 건데 이제 크게 얘기하면 사티아 나델라 이제 CEO가 얘기한 거는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엣지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의 발전은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만큼 책임감도 요구한다 이런 또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그 엣지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사용자 단. 네, 맨 끝에 딱. 그렇죠. 저희 엣지라고 얘기하면.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실제는 모든 정보들이 그 중앙으로 모여서 클라우드 중앙 컴퓨팅에서 다 처리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제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거 나오면서 스마트 카라든가 이 수많은 것도 요 앞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클라우드 이 엣지, 인텔리전스 엣지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분산 이슈가 있죠. 집중됐다 분산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처리해야 된다. 막 이런 이슈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런 쪽 관련돼서 발표도 하고 심지어 C라고 예전에 네네. 그 이 앞에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여러분 이제 뭐 저기 지하철 타시면 이렇게 맨날 보이잖아요. 정확한? 정보판이라든가 저 버스 타실 때 여기 정류소에 이런 걸 인베디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 윈도우 C가 엄청 깔려 있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거기 블루스크린 떠 있는 거 보시잖아요. 지하철 같은 거 보면 네네. 아, 아직도 윈도우 쓴다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C가 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또 이제 그거를 잘 밀질 않다가 갑자기 최근엔 리눅스를 미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대거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점점점 B2B 회사가 돼가는 느낌을 이번에 좀 받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툴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애플, 아마존하고 MS하고 협력을 계속 인공지능 파트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네네네. 근데 그걸 시연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좀 알려줘라고 하는데 집에 저기 누가 있는 거야? 알렉사. 네네네. 그 알렉사한테 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코타나. 어시스턴트 비서 네, 이름이 코타나거든요. 음성 쪽. 네, 코타나를 불러서 호출하게끔 해서 이제 자기네 인터페이스 붙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알렉사한테 코타나 불러줘 하면 코타나를 호출할 수 있게 내부 시스템을 아마존하고 MS하고 협력. 근데 둘 다 시애틀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시애틀에 있고 AI로 진군하고 있는 구글을 막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쪽 자기 오피스 쪽 이슈에 대해 많이 하고 이제 계속 AI 쪽 얘기했어요. 뭐 공장 얘기, 뭐 사람들의 대화 얘기,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직결하는 내용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AI 이런 거에다가 뭐 DJI랑 연동해가지고 또 AI 또 퀄컴 칩이 들어가서 뭐 IoT 관련돼서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세트 이런 것도 출시하고 그래서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라우드가 뒷받침하고 네. 이런 거였고 뭐 구글도 많은 사람들이 구글 보셨어요? 네네네네네. 거기는 어땠어요 구글은? 일단 뭐 구글도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작년에 얘기했던 그 음성 인식으로 해서 비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빅스비처럼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언어 습관을 사람 간의 언어 습관을 얘기를 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두플렉스 그다음에 건물을 이제 찍으면 알려주는 구글 렌즈 이제 구글 렌즈 저게 그 지금 LG에서 G7 싱크 내놨잖아요. 네네. 새로 서비스 내놨는데 예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찍으면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번에 나왔던 거는 핀터레스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지금 좀 더 소프트웨어로 버전업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구글 렌즈로 연동을 시키겠다. LG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LG랑 또 같이 만든 TV형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 또 뭐 구글도 뭐 AI 쪽에서는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이어버드 이런 것들도 근데 그거 쓰는 사람들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저희 그 메일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구글 보이스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TTS가 돼요. 예전부터 됐었잖아요. 됐는데 그게 써보니까 또 달라졌어? 너무 잘 돼. 아. 장난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걸 이제 순다 피차이 구글 CEO가 미장원 네네. 그다음에 뭐 식당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기계음이라고 생각들 하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건 목소리야. 근데 거기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뭐 연예인들 목소리를 쓰고 네. 아유 이거 카메라 왜 이러지? 감기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목감기가 유행이라서 제가 옮겼을 수도 있네요. 근데 일단 이제 대화하고 했는데 실제 제 개인적인 든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CS 갔다 왔잖아요. 네네. 여러분 한국 기자들 중에 구글 부스를 체험한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기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그 부스에 들어가서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다 일상생활 관련된 인공지능을 적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영역별로 근데 아침에 요리를 하든 누구 뭐 음성을 난 또 뭐 사진을 누구를 찍고 하든 그 계속 음성 명령어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계속 불러서 대화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거 딱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고 나서 또 CS에서 하는 거에 연장선인데? 그게 뭐냐면 CS 그 부스를 봤던 입장에서 보면 그 저번에 저기서 조금 더 나간 거잖아. 그 일상생활에 적용하겠다고 이미 CS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실제는 그 나온 내막이나 뒤를 보면 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고 또 인공지능 파트에 또 다른 이슈도 있었어요. 개발자들 파트들을 보면은 이 앞단에 있는 사람들
이 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툴들도 막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어떤 것들을 구현하고 보여주기에 아주 편한 툴들을 또 많이 내놓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구글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아마존을 AWS 아마존 따라가기 전략을 되게 강력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AI를 되게 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드라이브를 왜 걸까 생각해 봤더니 이 일상생활 쪽에 가장 강력한 회사는 AWS예요. 왜냐면 아마존이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건 팔아도 대시 같은 거 놓고 나서 툭 하면 바로 물건 들어오죠. 물건 떨어지면 이미 나 이거 사줘? 구매해줘? 라고 했죠. 음악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속 아마존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구글이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로 막 들어오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다 인터페이스 B2C 파트는 다 잃을 수 있고 MS는 오히려 뒤로 더 B2B로 강력하게 하고 뭐 거기다가 오피스랑 계속해서 연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시장으로만 봐도 AWS는 일본에 진출해 있거든요. 상거래를 전자상거래 시장에 1등이에요. 아마존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상거래 서비스 잘 되죠. 거기 또 프라임 팔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네, 영상 서비스 들어가죠. 컨텐츠. 그 다음에 거기가 상거래가 1등이니까 클라우드 1등이 또 AWS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인도 때문에 또 난리 나거든요. 거기 또 알리바바하고 이제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알리바바하고 지금 아마존하고 피 터지게 인도 시장을 놓고 클라우드 업체끼리, 상거래 업체끼리 상거래 또 싸운다. 거기에 어저께 월마트가 인도 진출한다 해서 어느 업체 샀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근데 거기에 구글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이 삼성 뭐 전자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중국 업체를 통해서 폰이 나가곤 있지만 인도라는 가장 강력한 시장의 상거래라든가 거기 또 동영상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또 아마존이 거기 1등 하잖아요. 뭐 뛰는 시장 1등, 돈 가장 많은 미국, 일본 또 1등.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해내지 않으면 뭐 구글 지도라든가 이게 일상생활 좋긴 한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막 쏟아내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에 과연 인공지능을 이렇게 접근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강력히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딥마인드가 적용한 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이 폰에서 뭘 쓰는지에 대한 걸 최적화시켜서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딥마인드가 이렇게 일상생활 쪽에 뭐가 적용될 줄 알았더니 데이터 센터에다 먼저 적용돼가지고 데이터 센터 비용을 줄이는 이슈를 하더니 이번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에 적용돼가지고 안드로이드 P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운영체제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엔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용자 패턴들 봐가지고 앱들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배터리 이슈가 있으니까 최대한 적게 쓸 수 있게 앱들을 뒤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인공지능 머신들도 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쪽은 미국의 엔지니어 파트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딥마인드 팀들은 약간 역할이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일상생활을 빨리 나오지 않으면 혁신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거 아마존한테 따라잡히거나 이미 따라잡혔던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지금 AI를 내놓으면서 실제 클라우드 이슈도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사업도 많이 가져가고는 있긴 한데 일단 일상생활 쪽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구글이 이렇게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왜냐면 10월달 되면 아마존 리메이드 발표하면 이거 개발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례 엄청 쏟아낼 거야. 네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 항저우 중국을 좀 우습게 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근데 항저우에 있는 알리 클라우드에서 또 10월경에 엄청난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거긴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민군들 그 얘기 들으셨죠? 아니요. 헬멧에다가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너 쉬어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회사 매출이 3천억이 넘는데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서양 이슈로 서양의 기준, 인권 이거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헬멧을 IT 헬멧 같은 걸 씌운 다음에 얘네가 피곤한지 아닌지 측정할게요 라고 하면 인권 침해냐 뭐 이슈에 사람이 마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긴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은 야 해 젊은 친구들 좀 피로도 조사해봐.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히려 다 적응돼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서양 애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들어요. 왜냐면 이쪽 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사람들 국민 대상으로 이미 신용 등급으로 다 나눴죠. 렌즈로 다 촬영하고 CCTV에서 다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거, 뭐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거 다 해가지고 야, 쟤 범죄 집단이야라고 약간 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적용하고 서양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갖고 나와. 근데 이쪽에서 그걸 이제 만든다고 그래.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여튼 중국한테 화들짝 놀랄 거야. 왜냐면 아이폰 X에 들어간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화대 출신들이 만든 전 세계 1등 하는 애들이 중국 소프트웨어라고 안면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뜹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실생활에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항저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알리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마존이라든가 AWS라든가 저기 알리클라우드라든가 이런 회사는 그냥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들 5월달에 발표해라. 우리 또 니네가 발표하고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10월하고 11월달 가을에 던질게. 아니 가을에 상거래로 저기 실제로 보여줄게. 광고절날 엄청나게 물건 팔고 싸줄게.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뭘 하는지 보여줄게 이러면 야 그거 예약하고 하는 거 갖고 오 하고 있냐?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와 사람 목소리가 기계음이 아닌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길래 중국 사람들은 다 음성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어디 주문하고 막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고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데이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은.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빅스비는 왜 그럴까요? 삼성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요즘 영상 얘기했더니 저기 알리클라우드 분들이 요즘 페이스북에 광고하더라고요. 네. 8K를 라이브로 하는 회사예요, 자기네 인프라돼요. 와. 이러면서 그래서 저기다가 빨리 세팅해야 되겠구나. 그쵸. 8K를 라이브. 8K랑 라이브 세팅해놓고 720p를 우린 소출하는 거. 아니 송출하는 거죠. 근데 여튼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 뉴스 몇 개 있나요? 마지막 뉴스요? 스마트폰 요금제 잠깐 할까요? 마지막. 네. 뭐 야 근데 그 제목을 누가 되게 잘 듣더라고 저거. 어떤 거요? 아니 그 요금을 2배 내면은 데이터 트래픽이 250, 200 계산을 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저번에 언제죠? 리윌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발표한 건데 이제 리윌에서 이제 1사분기 정리한 거 이제 발표 자료를 다시 또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시장조사 업체가 그쵸. 예. 반발했던데 이동통신사들은. 통사들을 반발했죠.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면 33,000원 요금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300메가를 줘요. 되게 그러니까 미니멈이죠. 제가 이 요금제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66,000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이죠. 아마 무제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무제한인데 보통 74기가 정도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폭이 금액은 2배인데 데이터가 250회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하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번호 이동. 또 뭐 했어요? 저번에 또 쌍용하셨던데 요즘? 예. 헬로우를 쌍용하셨던데?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다가 헬로우 좋은 회사요. 배가 불렀어요. 왜 헬로우 CJ 잠깐 얘기 드리면 알뜰폰 잘하고 있어요. 네. 고객센터 지원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가 있어요. 네. 무제한 요금제인데 당연히 LTE를 쓰고 있겠죠. 네. 근데 그거 말고 근데 무제한인데 그러니까 음성이랑 문자가 무제한인데 데이터는 10기가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데이터 제가 원래 SKT 쓰던 게 한 2, 3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남거든요. 근데 음성이랑 문자를 너무 안 쓰니까 남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근데 그 중간에 요금제가 없어서 그걸 썼는데 다시 애들이 요금제를 또 내놨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데이터는 10기가인데 음성 문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줄어드는 거죠. 100분. 무제한이라 조건이 제가 한 달에 2시간 이상 통화를 안 해요. 통화는 간단하게 3분 통화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겠다. 바꿔서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기기 변경도 돼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메일이 왔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돼? 딱 봤더니 넌 메인 고객인데 왜 가려는 거야? 이런 거네? 그게 아니라 자기네 정책상 3G에서 3G, 4G에서 4G는 기기 변경이 안 된대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3G에서 4G로는 되고
4G에서 3G로는 된다는 거예요. 크로스로. LTE에서 LTE는 못 간다. LTE에서 LTE는 그래서 좋네. 전체 요금제를 바뀌질 수가 없다고요? 되게 네. 특이한 회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이 확 받아갖고 네. 썼죠. 한참 요거 써가지고 봤어요, 페이스북에.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고객센터 더 심하게 썼죠. 이딴 식으로 정책 피지 말라고 딱 했는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형 KT 알뜰폰 자이다가 생겼다. 거기 한번 봐라. 그랬더니 KTM을 갔더니 제가 쓰는 요금제의 절반으로 제가 원했던 거를 있어요? 네. 캐스가 웬일이지? 그래서 근데 얘네 너무 느려요. 그 이벤트 하면서 지금 제가 신청한 지 지금 5일이 지났는데 역시 KT인가요? 역시 KT? 저 그 아이폰 사태 또 날 뻔했어요. 어찌됐든 역시 KT.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뭘 해도 서비스가 매끄럽지 않은. 아우 정말 어찌됐든 이제 이걸 보면 어쨌든 데이터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 있고 그래서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그러니까 해외랑 다른데 자꾸 똑같이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뭐 우리나라는 뭐 품질, 데이터 품질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죠. 데이터 품질이 좋다라고 과연 좋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왜냐하면 제가 유럽이나 다른 데 가서 써봐도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보다폰이랑 이런 데 기타 다른 데들이랑 이통사들이랑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용량이 되게 많아요. 용량이 되게 많이 주고 뭐 100기가를 주는데도 요금은 4만 원밖에 안 돼요. 기존의 거랑 저희 국내 요금제대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걸 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OECD 평균이 3.3유로예요. 한국. 근데 한국이 13.4유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4배 이상 비싼 거죠. 핀란드 0.3유로, 프랑스 0.8유로예요. 하다못해 독일도 5유로거든요. 독일보다 속도가 빠르다고요? 좋다고요?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뭐 보편적 요금제도 뭐 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뭐 이동통신사들은 뭐 동일하지 않다. 품질 뭐 이런 걸로 반반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뭐냐면 요금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금제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요금 중심제가 보편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음성 통화 무제한이죠. 해외는 똑같은 요금제 1000분을 줘요. 1000분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동통신사도 무제한으로 안 줘도 되는데 그만큼 안 써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죠. 데이터를 안 까잖아요. 자기네들 알아요. 쓰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죠.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50%도 못 쓴다는 걸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봤는데 30% 정도도 안 쓰고 있어요.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가 원하는 거는 이 통사에 남는 거 내 돈 냈는데 우리 못 쓰는 거 그냥 세이브만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인터넷 저기 이제 이동통신은 1년이 지났는데 네. 여전히 그렇죠. 예, 예. 최근에 또 이동통신사 실적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통신 3사 안 좋다고 지금 난리 났던데 통신 기자들하고 통신사들 아닙니다. 네? 영업이익 줄어들었다 이거 좀 했었잖아요. 제대로 까야죠. 뭘 제대로 까요? 일단 아니. 지금 상황은 그렇고 제대로. 근데 뭐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자회사도 많고 네. 이익 갖고 SKT 거를 다 믿을 수는 없죠. 왜냐면 일부러 회계는 뭐 네. 원래 회계라는 거는 어떻게 이익을 잡냐에 따라서 되게 조선모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네. 여튼 오늘은 약간 요 정도로 이동통신 요금이 있고 이슈가 있네요. 여튼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건강히 한번 알차게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흐름이 네. 끊겨갖고. 네, 네이버 얘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지겨우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재밌는 걸로 저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